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언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공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1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 긋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든 간에 조선시대든 간에 중앙정치기구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관직 키워드랑, 그리고 이칭, 그러니까 특정 기구를 달리 부른 용어, 그리고 당연히 각 기구의 역할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관직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면 당연히 뭐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약간 회계 관련된 거면 뭐 세무사가 일을 하던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각 기구에 어울리는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외워두시고, 또 각 기구를 달리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역할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은대라는 이칭이랑 승지라는 그런 대표 관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게 승정원이구나 그냥 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기초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냥 약간 키워드 반복이다 보니까 중앙정치기구 유형은 핵심 키워드가 각 기구마다 뭐가 나오지? 그것만 반복 훈련해 주시면 바로 문제 풉니다. 그래서 그냥 승 이렇게 따셔도 그냥 좀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다. 그래서 이 승정원은 약간 일종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걸 중추원이 담당했었고, 조선시대는 승정원이 담당했다. 이런 거 정도 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나사이의 시기했다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지금쯤에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만 해요. 가사로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연개솜을 죽이려니까 연개솜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가가지고 건물화 해가지고, 이거 영유왕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영유왕을 시해한 다음에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지가 권력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점은 642년에 연개소문의 정변입니다. 근데 나해사로쯤에는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아들 남생이 망리제가 되었는데, 그 뭐 지 형제들이랑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선 이 맥락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의 지배층들이 분열되었다, 이런 표현이 최근에 잘 나와요. 최근 기출에서는. 그래서 옛날 기출에서는 고구려의 멸망 시점을 그냥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보통 이렇게 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렵게 되기 위해서 평양성 함락이 아니라 그냥 고구려의 지배층이 분열됐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당연합군이 공격할 때 얘네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빈집 털어야지, 약간 이런 맥락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료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헷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의 시점은 고구려가 멸망할 시점의 원인이 된 거니까,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통일 과정 다룰 때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 시점이니까,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복신과 도침 등 부여풍 관련된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게 여기 시점에 가장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연개소문이 죽은 것쯤은 한 665년 6년쯤,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 백제 부흥 운동 뒤에 고구려 멸망하는 원인이 발생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3번 밑줄 긋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진짜 어려운데 제가 포인트가 빨리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는 맥락이 나오죠. 그냥 무조건 기전체로 찍으세요. 자, 기전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식으로는 왕, 제후, 그리고 윈, 약간 고대 시대로 치면 뭐 장보고 이런 인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물의 중요도 순에 따라 가지고 그 목차를 나눠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 역사서는 봉기를 빼고 세가라고 썼는데, 그니까 봉기는 좀 왕이랑 관련된 거고 세가는 조금 더 제후, 그러니까 조금 귀족층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봉기를 뺀 거는 이 역사서가 고려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해가지고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왕들이, 고려 시대 말에 왕들이 겁나 정치를 못해가지고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짜 왕인 신씨들, 그러니까 신우시창은 우왕 창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왕들은 더 낮게 평가해가지고 얘네가 정치를 겁나게 못하니까
우리가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맥락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고려사구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역사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이 고려사가 어떤 역사적 사관, 그러니까 입장, 그러니까 고려를 까가지고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어.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조선건국 정당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이렇게 깠다는 그런 맥락을 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거는 제가 겁나 못해가지고 내가 나와야 돼. 약간 그런 일종의 반복 오브 반복이 은근 역사서에 주관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몇 개 있다. 좀 그런 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4번 가사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아직 이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틀리신 것 같은데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뭐냐면 이 8가지 그 글자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병제, 병호, 신척, 운강입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드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허비 건립,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미국의 상선을 박규수가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배를 불태웠으니까 미국이 침략해야 되겠죠. 그건 식민양요고 병인 박해를 계기로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여가지고 발생한 사건은 병인 양요입니다. 그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럼 식민양요 때 여러분들이 뭔 키워드를 외워두냐? 첫 번째 로저스 제독, 그리고 광성진을 침략했다. 근데 광성진에서 어제연이 미군의 부대에 항전하였다. 뭐 광성보라고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영 광성보 보고서 이 키워드가 신미양요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다 알았으면 쉽게 푸는 거고 몰랐으면 좀 어렵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기초에서는 조금 제너럴 셔먼 사건을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미양요랑 연결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작년 경향에서는 조금 제너럴 셔먼 사건을 위주로 내가지고 아마 2024년부터는 좀 병인 양요를 조금 더 위주로 내지 않을까라는 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제가 지난 68회 모의고사 때 적중시켰던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처럼 이응이 들어간 인물들이 일단 포함되어 있고 태극서관을 설립했다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모아서 이건 계몽서적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이거든요. 서점.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를 보고서 개항기 시기에 대표적으로 진짜 잘 나오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민회는 1911년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한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오늘의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